인스타 키우려면은 혹시 무조건 핫한 카페에 가야 되고 또는 명품을 이렇게 휘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나요? 우리가 매번 명품 휘감을 수 없고 매번 핫한 카페에 틀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계정을 켜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수강생들이 알면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실제 탐색 탭, 인스타그램의 돋보기 모양 또는 유튜브의 인기 동영상을 봤을 때 어떤 컨텐츠들이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반응하냐라고 본다면은 별거 없어요. 재밌거나 도움이 되거나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웃긴 노선을 갈 수 있다면 웃긴 노선을 가세요. 사람들한테 흥미를 자아내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할 수 있다면은 무조건 좋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진짜 애견 관련된 컨텐츠를 좋아해요. 반려견도 없는데 맨날 강아지 영상 보고 있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되게 재미를 주는 거예요. 그게 대단히 어려울 필요도 없고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즐거워요. 그런 거 하실 수 있으면은 그쪽 노선 가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유용함을 줄 수 있는 컨텐츠들이 훨씬 더 사람들한테 공유와 저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저 컨텐츠의 수명이 길어진다라고 해요. 어떤 얘기냐면은 이 컨텐츠를 봤을 때 한 번 그냥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장하고 다시 봐야지, 공유하고 다시 또 친구들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컨텐츠가 더 바이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이 젤라또를 컨텐츠 주제로 잡고 게시물 올린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되게 웃긴 컨텐츠라고 하면은 최근에 막 탕후루 만드는 것도 되게 유행 컨텐츠였잖아요. 탕후루 실패하기, 만들다 실패하고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이걸 만들어 본다, 실험을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나는 유용한 방향으로 잡고 갈래 라고 하면은 맛집에 대한 정보를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젤라또 레시피를 전문적으로 알려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이한 젤라또 같은 것들을 내가 직접 만들어보고 재미있게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민트 초코 젤라또, 이거에 대해서 민초단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그죠? 반민초단 이런 거 유명하니까 논란의 주제가 되는 것들을 내가 컨텐츠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관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스타그램에 게시글 올려보신 적 있나요? 이상하게 좋아요가 엄청 많이 나왔다 싶은 게시물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내 얼굴이 나온 셀카였거나, 두 번째, 생일이라고 얘기를 했거나 결혼한다고 했다거나 아니면 뭐 나한테 되게 특별한 날이어서 축하받을 만한 일을 올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요 누르고 반응하는 게시물들의 특징은 대부분 어떤 감정을 자아내는 게시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 감정이라고 한다면은 저 사람 축하해줘야겠다, 저 사람 저런 거 너무 부럽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 해도 예쁜 카페 그리고 막 명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반응이 좀 잘 나오는 컨텐츠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너무 흔해지다 보니까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그 반응을 잘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남편과 또는 남자친구와의 그런 관계에 대한 이야기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실제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도 커플 컨텐츠들을 올리시는 분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연애와 관련된 이야기들 올리시는 분들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내가 정말 운명의 대상인 거를 알 수 있는 방법 뭐 3가지,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부부끼리 같이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 또 아이 키우면서 생기는 그런 소소한 컨텐츠들, 브이로그 같은 형태로 짧은 릴스 컨텐츠를 올리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10만까지 가요. 예전만 해도 되게 화려하고 예뻐 보이고 심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이 반응을 잘 얻었다면은 이제 뜨는 것들은 오히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들이 실제 더 반응 얻기 시작했고요. 인스타그램을 실제 연구한 논문 중에서도 자신을 더 드러내는 셀카 같은 게시물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 사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게시물들에 더 좋아요를 많이 누른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든 SNS, 뭐 유튜브 다 마찬가지로 관계성을 드러내는 게시물들, 정말 나랑 비슷한 사람이라고 느껴지게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럴 거고 부부 간의 관계 또는 연인 간의 관계,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되는 게시물들이 이제는 반응이 잘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게 판매하는 얘기만 하지 말고 조금 더 그 사장님의 성격이나 사장님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자아내는 게시물들을 올려보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스타 키우실 거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혹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최근에는 관계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이제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 업로드할 때 되게 중요한 게 게시물을 꾸준히 올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젤라또 딱 하나로만 하면 되게 쉬워 보이지만 이거를 시리즈물로 만약에 하루에 하나씩 30일에 걸쳐서 드라마처럼 30배 에피소드를 만든다고 하면은 그 다음 뭐 올릴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실제로
제 수강생들 중에 진짜 10만 명, 20만 명 이렇게 크신 분들 보면은 기획을 정말 열심히 하세요. 근데 어떻게 보통 많이 하시냐면은 핸드폰 메모장에다가 생각나면 바로 적고 그거를 바로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메모장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와 진짜 그냥 기획 내용을 쫙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매일매일 그냥 막 적어 놓으니까 거의 이제 약간 아이디어 뱅크? 그걸 다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좀 내가 지금 뭐 해볼 수 있을까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좀 기획을 실생활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아닌 꾸준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노트를 꺼내셔가지고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찍는 시간을 하루에 무조건 확보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인스타그램이든 SNS 키우는데 쓰겠다라고 결심하셨으면 진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정 키우실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계정의 주제가 뭐 뷰티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요리 계정이든 어떤 계정이든 간에 계정 자체가 너무 무인도에 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아무도 알 수 없는 작은 외딴 섬에 있기 때문에 내 타겟팅을 정확하게 정하고 찾아가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매장을 오픈했어요. 그러니까 송도에 오픈했다라고 하면은 송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잖아요. 어디 희한한데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송도에 지금 가게 열었다고 홍보할 수가 없어요. 홍보해봤자 올 수도 없고 실제 매출도 연결이 안 되겠죠. 그것처럼 내가 계정을 열었을 때 진짜 내 계정에 반응할 만한 사람들을 내 나름에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20대, 30대 여성분이고 음식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다 라고 정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요리라던가 직장인 뭐 이런 해시태그를 찾아가실 수 있겠죠. 그럼 그런 해시태그를 찾아가셔서 실제 내 계정과 유사한 계정들과 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진짜 내가 아는 딱 정말 현실 세계에서 아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주제의 사람들과 더 대화하고 DM도 주고받고 먼저 찾아가서 댓글도 달아주고 이런 활동이 왜 필요하냐면 인스타그램은 이 계정이 어떤 계정에게 추천해줘야 하는가를 알고리즘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스스로 돌아다니지 않고 내 지인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계정은 딱히 누구한테 추천해줘야 되는지 애매모호한 거거든요. 소통했다가 무시당하면 어떡해요? 근데 뭐 무시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한 명한테 찾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되게 여러 명한테 찾아가기 때문에 그 한두 명이 무시한다고 해서 굳이 그거에 마상 받을 필요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SNS에서 소통은 현실 세계에서의 소통과 좀 달라요. 현실 세계에서는 진짜 내가 말 걸었는데 절대 내 말을 무시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와서 그냥 말 건 거기 때문에 충분히 무시할 수도 있거든요. 더 많은 분들은 새로운 관계가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무시하는 소수에 집중하지 마시고 초반에는 내가 내 계정 알리기 위해서 초반 좀 찾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좋아요 수의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하루에 10명이라도 내가 먼저 찾아가면은 좋아요 수가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많이 받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계정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 달 동안 따라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팔로워 1만 명 달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를 드려도 실천 안 하면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지금 종이 꺼내세요. 메모장 꺼내서 직접 한번 적어보세요. 뭘 찍어볼 수 있을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며 제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놀러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세요. 감사합니다.